그러면 철학은 어떻게 하게 된 거냐? 철학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사실 문학, 철학, 음악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 때 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는데, 철학은 제가 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직접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철학을 하게 된다는 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냥 제 기본적인 타입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어린 시절 굉장히 실증이 났습니다. 산다는 게 굉장히 권태로웠고 별로 즐겁지 못했. 가족에 단란한 시간이 있었고 사랑을 느꼈고 뭐 그런 거 있겠죠. 보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충실성이 있었던 거. 그럼 설마 아이가 진리에 대한 견지가 있었느냐?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감각은 본성이에요. 본성. 진리에 대한 감각은 본성이에요. 자, 진리가 그럼 뭐냐? 비밀입니다. 그런 한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진리란, 이곳에 진리가 없다 라는 선언의 다름 아니다. 이곳에 진리가 없다. 이건 아니다. 지금 이건 아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것, 도래할 미래만을 미래로 간주하는 것, 그 충실성이 진리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또 요청하는 태도가 아닌가. 진리라면 트루스잖아요. 참이잖아요, 참. 근데 이미 주어진 참은 참이 아니라는 그 엄격함, 그것이 진리의 작용일 것이다. 가능하죠. 근데 사실 결말을 스포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신이 진리고 신이 발음하는 게 진리예요. 유신론자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실존은 끝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것의 구체적인 방안 자체는 말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안이 아직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가 우리에게 지워졌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근데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는 말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우리의 몫이고 자유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야밤에 아이스크림을 때려 먹어도 되는 건지, 물론 안 돼. 권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째지도록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런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 그래서 그 어린 박준영이는 굉장히 권태로웠고, 잡생각? 내면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끊어지지 않는, 거의 환청을 듣는 사람처럼 내면과의 대화가 너무 끊임없던 사람이었어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뭐 INTP인데, 제가 보통 그렇더라고요, INTP. 그래서 INTP라던가 그런 성향들은 진실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충실성이 있는 사람이다. 철학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 근데 이제 개똥 철학이 되면 안 되고, 철학이 엄밀하기자 보편학으로서 되어야 하고, 철학이 엄연히 분과가 있고 역사를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 볼 수가 있고, 역사를 가지고 내밀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철학을 좀
진중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진리에 대해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철학은 논리적으로 철학자들이 매우 대단히 논리적이라는데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논리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말로 그 사람의 깨달음을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3단 논법이라는 문화론 방식을 고안해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제3의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죠, 제3의 것을, 새로운 것을,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여기에 위치시킬 건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알던 것에서, 그러니까 알던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알던 것에서 모르는 것을 고안해낸다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가 논리적이라는 거는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철학 텍스트는 굉장히 어렵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제3의 것이 도래했으니까 여기. 이 텍스트는 미래여야 하니까, 미래를 위해 준비된 거니까. 현재 텍스트들과는 엄연히 말해서 좀 다른 거니까 읽어지지 않는다면 수긍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역시 저의 사변이 있겠습니다만 언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전혀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고, 언어에도 싱크가 맞아야 돼요. 싱크가. 근데 철학을 하려면 그 싱크를 벗어나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인 거고, 그 심연까지 내려가는 가닿는 방랑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철학 텍스트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못 읽어내고, 저는 그냥 뭐 23살 신학생에 불과해서 아직도 읽지 못한 책이 많다. 그러나 여러분, 삶은 축제인즉 기뻐해야 할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해요. 놀랍게도 사람은 성장해요. 물론 유한하고 쇠퇴가 있고 몰락하겠지만 일단은 성장해요. 성장하는 법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악하니까 부지런해야 하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경이로울 정도로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시길 바라고, 이건 저의 축복이고 기도도 물론 당연히 하겠습니다. 허락된 만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벌려야죠. 그래서 철학이 논리적이라는 데 굉장히 감격해야 한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는 속이 시끄러운 아이였고 INTP였고 뼛속부터 내성적이고 소심했고 사람들을 별로 즐기지 않았고 국밥집 5,000원 마지막으로 팔 때가 아마 5,000원이었을 겁니다. 몰락이죠. 그런 애였기 때문에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이걸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반골 기질이라고 하죠. 반골 기질이 정말 좋은 겁니다. 남의 말 안 듣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체제에 순응하는 거, 질서를 따르는 거, 질서를 지키는 거 일단 좋은데 어떤 때 안 좋냐면 새로운 것이 필요할 때. 근데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변증법이니까. 그게 아니고 되게 음모론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것의 출현을 저해하는
경향이라는 거예요. 존재는 반사건이라는 거예요. 존재는 반사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안 좋냐면 진리를 추구할 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긴 진리가 없는데 그것이 계속 그들로서 머무르려고 한다는 것은 진리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진실 필요 없어. 우리 그만 슬퍼하자. 아이 국정 시급한 거 더 많아. 그래서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라고 하는 거고, 백상현 씨가 그 작고 소중하고 강력한 책을 쓴 거죠. 대단히 슬퍼했기 때문에 그 책을 써낸 거죠.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철학은 애도한다라는 거예요. 철학은 세월호를 묻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호. 상처를 섣불리 봉합하지 않는다는 거고, 가장 최고로 윤리적이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가장 윤리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애도를 하자. 그게 백상현 씨의 그 텍스트에서 나온 표현대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부당한 죽음을, 진리가 부정당하는 그 부당함을 잊지 않는 윤리적인 태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스티그마로서, 성흔으로서 자기 몸에 남기고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 진리에 충실한 자들로서, 마르티스 증인들로서 살아가기로 했다는 것, 그것이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윤리적인, 정당한, 합당한 방식으로서의 삶이었다라는 것. 그게 진리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그런 한편 제가 항상 몸에 지니는 이 작가 노트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작가 노트를 가지게 된 것도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교롭게도 음악을 듣게 된 시기랑도 겹치는데, 그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나를 갈고 닦아야 하지 않나?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위기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뭐 그런 평범하지만 잉여적인, 좋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그때 아마 척추측만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눈도 많이 나빠지고. 그래서 뭔가 장기적으로 이로운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음악도 좀 의식적으로 들은 감이 있고 피아노 연습도 시작했었고, 근데 이 작가 노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가 노트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사실. 자기 전에 항상 생각이 많았었고, 그때는 거의 뭐 수면 장애의 느낌으로 마음속이 시끄러워서 잠에 들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생각을 거듭하면은 일종의 양식이 생기고 어떤 습관이 생기고 나만의 관습, 나만의 버릇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복하면 마모돼서 매끄러워진단 말이에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그냥 흘려보내는, 잊혀버리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트를 써서 기록을 했고, 문자의 도입이죠. 문자의 도입. 그렇게 작가 노트가 시작되는 거고, 그 노트를 들고 다닙니다. 학교에도 들고 다니고. 그럼 뭐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 근데 재밌게도 이제 롤랑 바르트 라 프레파라시옹 디 포멍 소설의 준비를 보면 노트에 관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노투라 노타시옹이 나오고, 왜 노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받아쓰기로서의 노트, 아이디어를 그냥 받아쓰는 것으로서의 노트, 베끼는 필사로서의 노트, 그리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노트에 관해서도 얘기하는데, 카우보이가 권총을 꺼내듯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손바닥 노트라고 하는데, 손바닥 사이즈의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채록이라고 하는데, 채집하듯이 기록하는 순간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쓴다는 게 정말 모든 걸 쓸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세계를 언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건 거의 모든 걸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한 모든 걸 쓸 수 있어요. 자, 굉장히 내밀한 얘기를 해봅시다. 백지를 가진 사람인데, 펜과 노트를 가진 사람인데 모든 걸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적히는 게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이 글쓰기는 윤리적이에요. 저는 어떨 때 이걸 느끼냐면은, 정신분석이 이루어지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있는 방, 내담자는 카우치에 누워있고 상담자는, 프로이트는 듣는 거죠. 근데 그 방은 그 사람에게 비윤리를 허락하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무한히 윤리적이에요. 무한히.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내가 당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보편적으로, 좀 낙관적이긴 하지만 일단 인간 존재는 다 윤리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밤 골목에서 봉변을 당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인간은 보편적이라는 거. 그러다가 철학이라는 것에 한번 입문해보고 싶다. 아, 철학 너무 거창한데, 철학 너무나 문외한인데, 또 유튜브라는 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철학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기억나는 건 5분 뚝딱 철학으로 입문했던 것 같은데, 애초에 입문용 채널이죠. 5분 뚝딱 철학이니까. 그게 입문하기 좋았어요. 시대순으로 되어 있고 몇 가지 개념, 사상가를 소개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 채널이니까 입문하기 좋았고, 나름 이해하기가 약간 까다로운 내용이었어요. 처음 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죠. 그걸 하나씩 정주행해 나가면서 입문을 시작하는 거죠. 입문을.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채널장 김필령 씨가 예도 선생님을 언급합니다. 그분을 참고하고 있고 그분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유튜브에 있다. 얘도 한번 볼까 했는데 썸네일을 보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냄새가 났거든요. 이건 진짜구나. 솔직히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거 같지 않은데? 철학? 이 사람 너무 빡빡머리고 목소리가 너무 거시기한데 볼 수 있을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한두 번 보다가 그 말씀에 감복해서 철학의 기쁨을 맛보고 뭐 굉장히 열렬한 구독자가 됐었고, 정말 대단히 신세를 많이 졌죠. 지금의 이 동영상 방식도 예도TV를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도TV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데, 다 똑같진 않고, 아무튼 이 기본 영상이 이건데 그냥 틀어놓고
말하고 말 전하고 끕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기할 게 이미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무편집으로 가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영상의 백미예요, 백미.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원물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이라서. 그리고 요즘에는 영상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 보고 있는데, 사람이 영상을 찍어서 남기고 남겨지는 거죠. 영상을 찍으면 남겨지는 거죠. 사람이 영상을 찍는다는 게 꽤 좋은, 합당한 어떤 윤리적인 실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 영화를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인 단위가 비디오니까 영상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한 다음에 시트콤이 되어야겠죠. 아이고, 건너야지. 네, 그래서 예도 TV, 예도 선생님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무료로 풀어주시는, 씹어서 소화시켜주시는 그 철학 강의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네. 정말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진리에 그렇게 충실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진리에 대해 논해봅시다. 예, 우리가 같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진리에 대해 논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일단은. 그리고 항상. 그런 다음에 김치찌개에 대해 말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뭐 햄버거 먹어도 되고 김치찜 먹어도 되는데 일단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무엇이 진리일 수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일 수 있는가, 무엇이 옳은가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사변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길을 이끌 테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테니까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했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수월하지만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철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그건 너의 인생이잖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하나의 완결된 성문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라면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복음이 지성적인 것이어야만 하나? 그렇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진리가 적용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성을, 어떤 논리를 이용해서 씹어서 삼켜서 소화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진리가 밝혀졌다 한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복음은 그냥 사랑을 전하면 된 거고, 그 사람의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아실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기쁨에 겨워서 그냥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자의 분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고 나는 나인 거고 그는 그인 거고, 자신의 분량대로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위선하지 않고 각자 삶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될 거예요.
각자의 삶이란 게 있겠죠. 그래서 철학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철학. 근데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아무튼 일단 저의 관계. 아직도 말 못한 게 많습니다. 지금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많고. 그래도 뭐 30분 내외의 한 편짜리 영상으로는 뭐 괜찮았네. 그리고 이 말을 드리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 혹은 앞에 있는 사람과 담화를 나눈다는 건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거는 사치죠. 항상 대화에는 그러한 정보 전달보다 항상 초과되는 게 있죠. 뭐냐? 한 사람의 실존이 있다는 거,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존재와 존재의 만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화를 각별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대화를 그렇게 여기는 건 아닌데, 대화를 좀 이용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 대화가 특별하게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법 있었어요. 그렇게 그건 아낄만 하고, 그건 즐길만 한 거예요. 그 대화들이 삶을 풍요롭게 해줄 때가 있었어요.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어볼 수 있겠고. 대화합시다. 대화합시다. 항상 소통이 문제였던 거죠. 소통의 부재. 대화합시다. 논의해봅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지만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닐걸? 대화합시다.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그래서 일종의 가장 아낄 만한 방식으로서의 담화로 강연을 또 둘 수가 있는, 6월달 강연, 그리고 언제 있을지 모를 앞으로의 강연들을 소중하게 대해보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을 준비합시다. 오늘보다 나을 테니까.